이건 또 무슨 소식인지 아주 황당한 소식. 저희 사실 이거 보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보도된 바들을 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알려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07년 반란법을 발동한 뒤에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추측성 게시물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게시물이 SNS를 타고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퍼져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법을 발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을 파견해서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대통령의 군대 파견이라는 것은요, 해당 주의 주지사가 요청을 할 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연방에서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겠다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합국이죠. 연합국. 미합중국입니다. 연합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각 주가 회원으로 가입해져 있는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주에 있습니다. 헌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주권은 각 국민들과 그리고 주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에서 함부로 군대를 못 보냅니다. 그 주에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보내줍니다. 자연재해가 벌어져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도 그 주의 주지사가 우리 비상사태 선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서가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1800년대 반란법은 얘기가 다릅니다. 주에서 요구하던 요구하지 않던 상관없이 대통령이 반란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대통령이 보내는 군대가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방위군과 협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주에서 운영하는 주경찰, 검찰들과 또 협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요청이 없어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해당 주지사의 요청이 있어야 하지만 반란법이 발효된 상태에서는 미국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주장에 따라서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주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나는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계엄령, 한국에서 말하는 계엄령과 비슷한 것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내린 불법 입국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군을 국경 보안에 동원한다라고 명령했었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 1월 20일 날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런데 이 행정명령 내용에 보면은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남부 국경 상황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게 있습니다. 그 90일이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보고서와 함께 1807년 반란법을 발동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남부 국경의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한 제안도 담아라라고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란법을 발동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그건 철저하게 그냥 추측성 글인 것이고요. 온라인에서 떠올랐던.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남부 국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과 멕시코에 인접해져 있는 국경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아라라는 것이 이제 본래 의도였습니다. 자, 90일이 되는 날이 4월 20일입니다. 이번 일요일입니다. 오는 일요일. 온라인상에서는 미국 영토에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가 됐냐라는 글로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이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인데 이날이 하필 또 부활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혹시 부활절이 아돌프 히틀러 생일날인데 그날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루머는 해당 조치가 남부국경 상황에 대한 조치라는 점을 간과한, 과대 해석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미국 멕시코 국경을 따라서 있는 연방 소유 토지의 관리를 국방부한테 맡기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군대한테 부여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인데요. 왜냐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군대가 이제 멕시코 국경을 따라 위치한 폭 60피트의 땅, 루즈벨트 보호구역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은 땅은 다 뭐 대부분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정부 소유 땅이 있고 막 이렇겠죠. 주정부 소유거나 민간인 소유거나. 그런데 연방정부가 국경 지역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국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60피트의 아주 좁은 폭, 60피트면은 그렇게 아주 넓은 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이 정도 폭의 땅을 국경을 따라서 쭉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루즈벨트 보호구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지역을 군대가 관리하게, 연방의 토지니까 연방 토지는 연방에서 파견한 군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군대는 그 땅을 이용해 작전을 수행하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직접 구금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월경한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나 구금 권한이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CBP, 그러니까 지금 국경보호국이라는 그곳에서 그러한 권한을 순찰대, 국경 순찰대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군대는 직접 체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국경 지역에 있는 연방 소유의 토지에서는 군대가 직접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불법 월경을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한 침략이라고 거듭 표현해 왔습니다. 이거는 침략이다. 트럼프의 금요일 명령서는 우리 남부 국경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현재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 군은 최근보다 남부 국경 안보에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CBP 지원해주고 국토안보부 지원들 도와만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검거도 하고 체포도 하고 구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뜩이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월경자 숫자는 크게 줄었습니다만 하지만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소문은 말 그대로 괴소문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소문을 퍼뜨리면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